함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야 할 만큼 작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하나의 상자. 그 안에는 한때 웃고 울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기억을 쌓아온 한 사람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평생을 살아온 한 인간이 마지막에는 고작 몇 킬로그램의 하얀 가루로 줄어든다는 것.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화장로의 문이 닫힙니다. 불길이 올라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문이 다시 열리면 그곳에 있던 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 타서 없어졌다. 그런데 바로 이 문장 안에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의심해보지 않은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정말로요? 몸무게가 70kg이었던 사람이 화장을 마친 뒤 남기는 유골은 보통 몇 킬로그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불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진 걸까요? 우주는 정말 그렇게 쉽게 수십 킬로그램의 물질을 없애버릴 수 있는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장례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을 증명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은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과학적이며 어쩌면 그 어떤 종교적 이야기보다도 더 기묘합니다. 불은 인간을 정말 없앨 수 있는가? 유골함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전부인가? 그리고 화장로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수십 킬로그램의 물질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미 바람을 타고 도시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구름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고 나뭇잎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방금 들이마신 한 번의 내 숨속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를 위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물리학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불편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하나의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소멸이라는 개념을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하는 일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고 이동시키고 다시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장로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한 인간의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원자들의 여행이 새로운 방향으로 꺾인 순간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다시는 유골함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상자는 한 사람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세상으로 흩어진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극히 일부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 비슷한 그림을 배워왔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유골함 하나가 남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 익숙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불에 탔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앴습니다. 남은 것은 재뿐입니다. 이보다 더 단순한 설명이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골함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야.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결국 이것만 남았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골함 속의 하얀 가루가 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남성의 평균 체중이 70kg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장이 끝난 뒤 유골함에 담기는 유골은 보통 약 2, 4kg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6kg은 어디로 갔을까요? 불이 모두 먹어치웠다고 말하면 끝일까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과학 법칙 하나를 떠올려 보면 이야기는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질량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형태를 바꿀 수는 있어도 아무 이유 없이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화장에 대해서만은 이 원칙을 잊어버립니다. 불이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화와 드라마도 이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화장로 문이 닫힙니다.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잠시 후 하얀 재만 남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만 번의 화학 반응은 모두 생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불은 물질을 없애는 힘이다.
이 생각은 너무 직관적이어서 거의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나무도 불타면 사라집니다. 종이도 불타면 사라집니다. 촛불도 결국 없어집니다. 그러니 인간도 불타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직관이 우리가 화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학자들이 화장을 연구할 때조차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해된다, 기화된다, 산화된다, 배출된다, 남겨진다.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재라고 불러온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불이 남긴 마지막 흔적일까요? 아니면 그것조차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이해해온 또 하나의 착각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유골함 속에 들어있는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채쉬가 아니란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그것을 재라고 불러왔을까요? 그리고 화장이 끝난 뒤 실제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뼈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장로 안에서 처음 몇 분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인간의 몸이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이 모든 것을 태워 없앤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물질을 지우는 힘이 아니라 물질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태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이는 사라졌을까요? 눈앞에서는 분명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를 이루던 탄소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되었고, 수소는 수증기가 되었으며 미량의 무기질만이 재의 형태로 남았습니다. 즉 종이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할 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인의 몸은 대부분 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인체의 약 60%는 물입니다. 다시 말해 70kg의 성인이라면 약 42kg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자신의 몸을 단단한 존재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이 물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화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뼈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이 물입니다. 수백 도의 열이 가해지는 순간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은 빠르게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혈액도, 세포액도, 장기 속의 수분도 모두 기체의 형태로 변해 공기 중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이 빠져나간 뒤에도 몸에는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유기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온도에서 산소와 반응하며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리고 다양한 기체로 변합니다. 즉, 우리가 몸이 불타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과정은 실제로는 수십조 개의 분자들이 새로운 분자로 재조립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장로에서 사라진 60kg이 넘는 물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지구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재만 남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재라는 표현조차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골함 속에 담기는 것은 장작을 태운 뒤 남는 재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화장이 끝났을 때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무기질로 이루어진 뼈 조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하얀 가루는 화장로에서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화장이 끝난 직후 그 안에는 아직도 사람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비교적 큰 뼈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례 절차에서는 이 뼈 조각들을 식힌 뒤 전용 장비를 이용해 잘게 분쇄합니다. 우리가 유골함 속에서 보는 고운 흰 가루는 불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남겨진 뼈를 기계적으로 분쇄한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골함 속의 가루를 보며 불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불이 만들어낸 재가 아니라 불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던 뼈를 사람이 다시 가공한 결과라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유골함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대부분이 아니라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인간을 이루던 대부분의 원자들은 어디로 떠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원자들은 정말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 속을 계속 여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화장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과정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은 인간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인체를 이루던 물질을 전혀 다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 변화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요? 화장로의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일까요? 아니면 불꽃이 몸에 닿는 순간부터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을 하나의 사건처럼 생각합니다. 몸이 들어간다. 불이 붙는다. 몇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화장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백 개의 화학 반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말입니다. 하나의 반응이 끝나야 다음 반응이 시작되고 모든 과정은 매우 정교한 순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그래서 화장로 안에서는 단 한순간도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인체를 이루던 분자들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몸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뼈일까요? 근육일까요? 아니면 피부일까요? 놀랍게도 과학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몸 대부분은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물과 유기 분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화학 시스템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실험실처럼 끊임없이 반응을 반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반응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그 모든 생명 활동은 멈춥니다. 그리고 화장이 시작되면 이번에는 생명 대신 물리학과 화학이 모든 과정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화장로 내부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760도에서 980도 사이까지 올라갑니다. 이 온도는 단순히 뜨겁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기물이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처음 몇 분 동안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수분의 증발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를 채우고 있던 물은 엄청난 열을 만나면서 빠르게 기체 상태로 변합니다. 피부도, 혈액도, 근육도, 장기 속의 수분도 모두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불이 모든 조직을 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이 몸을 떠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인체의 질량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조직은 더 이상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포막이 무너지고 단백질은 원래의 구조를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달걀을 삶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투명했던 흰자가 흰색으로 굳어버리는 이유는 단백질의 구조가 열에 의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일어납니다.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장기의 대부분을 이루는 유기물들이 하나씩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한 유기 분자들이 산소와 반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 물질을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자들이 산소와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수증기가 됩니다. 질소는 다양한 질소 화합물로 변합니다. 이 모든 분자는 뜨거운 공기와 함께 화장로 밖으로 이동합니다. 즉, 몸을 이루던 원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분자가 되어 세상으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의 대부분은 사실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십억 년 전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 탄소와 산소,
칼슘과 철이 지구를 만들었고 그 원자들이 다시 식물과 동물을 거쳐 결국 우리의 몸속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은 그 긴 여정을 끝내는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중요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유기물이 모두 기체가 되어 떠났다면 왜 뼈는 끝까지 남는 것일까요? 같은 몸의 일부인데도 왜 근육은 사라지고 뼈는 마지막까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단순히 단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본질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유골함 속에 담긴 하얀 가루의 정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우리 몸 대부분은 이미 화장 과정에서 공기 속으로 떠나갑니다. 물은 수증기가 되고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며 수많은 유기 분자는 새로운 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화장이 끝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뼈가 남는 이유를 단순히 가장 단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는 단순히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독특한 재료로 만들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럽습니다. 피부도 쉽게 늘어납니다. 장기는 대부분 물처럼 말랑말랑합니다. 하지만 뼈는 전혀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고 넘어질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며 매일 수천 번 반복되는 움직임을 견뎌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뼈의 내부 구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뼈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복합 재료입니다. 먼저 뼈 속에는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유기물이 아니라 칼슘과 인, 그리고 산소 결합해 만들어진 수산화인회석이라는 무기질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면서도 동시에 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화장로 안에서 단백질은 높은 열에 의해 분해됩니다. 하지만 무기질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을 받아도 형태를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남아 인간의 골격을 지탱했던 흔적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화장이 끝난 직후 화장로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하얀 가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팔뼈, 다리뼈, 척추, 골반, 두개골의 일부처럼 비교적 큰 뼈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놀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재가 된다는 우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분쇄 과정을 마친 뒤에 유골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화장로가 뼈를 가루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이 끝난 뒤 남은 뼈 조각은 충분히 식힌 후 전용 분쇄 장비인 크레뮬레이터를 이용해 잘게 분쇄됩니다. 이 과정은 불이 아니라 기계가 수행합니다. 우리가 유골함 속에서 보는 고운 흰 가루는 화염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남겨진 뼈를 사람이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화장이 끝난 뒤에는 뼈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관절, 치과 임플란트, 금속 나사, 심박조율기 같은 의료기기도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 화장시설에서는 분쇄 과정 전에 금속을 분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심박조율기는 내부 배터리가 높은 열에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장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화장은 단순히 불로 태우는 과정이 아니라 화학 그리고 안전기술이 함께 작동하는 매우 정교한 공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골함 속에 담긴 것은 대부분 뼈의 무기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던 나머지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웃음도, 눈물도, 심장이 뛰던 순간도, 수십 년 동안 숨쉬며 들이마셨던 공기도,
그 모든 것을 구성했던 원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화장로에서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라는 거대한 순환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화장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넘어 지구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자연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은 끝이다 라는 오래된 직관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 거창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원자, 분자, 연소, 기화, 순환 모두 과학 교과서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촛불 하나를 켜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가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가 타서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없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촛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촛농을 이루는 탄소와 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모든 기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을 수 있다면 촛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숲속에서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산불에 휩싸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는 작은 재더미만 남습니다. 우리는 또 말합니다. 나무가 다 타버렸다. 하지만 과학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무를 이루던 원자들이 대기와 토양으로 돌아갔다. 탄소는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수소는 물이 됩니다. 질소는 다시 자연 속을 순환합니다. 칼륨과 칼슘 같은 무기질은 토양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영양분을 식물이 다시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습니다. 그 동물을 사람이 먹습니다. 결국 수십 년 전 불에 탄 나무의 원자가 또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린다면 사실 우리 자신의 몸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 새로운 원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지구 위를 수없이 순환해온 원자들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 탄소 원자 가운데 일부는 오래전 공룡의 몸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산소 원자는 수백 년 전 한 숲에 거대한 참나무를 이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칼슘 원자는 오래전 바다를 헤엄치던 생물의 껍데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자연은 단 한 번도 새로운 원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원자들이 끝없이 형태를 바꾸며 순환할 뿐입니다. 이제 다시 화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장은 이 거대한 순환을 끊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 있던 순환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던 탄소는 공기로 돌아갑니다. 수소는 수증기가 됩니다. 질소는 대기로 퍼져나갑니다. 남은 무기질은 유골로 남거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화장은 끝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마치 수천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성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블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형태는 끝나지만 그 형태를 이루던 원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의 원자들이 언젠가 다시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를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몸일까요? 원자일까요? 아니면 그 둘 모두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물리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경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원자들은 정말 사라지지 않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화장로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화학 반응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세상 속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더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원자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까요? 처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물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 더 멀리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는 약 10사하르트 단계가 넘는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상조차 어려울 만큼 큽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흥미로운 계산을 해왔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숨을 내쉰다면 그 안에 있던 공기 분자는 대기 중을 떠돌다가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 지구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신 공기 속에는 수백 년 전 지구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자가 극히 적은 양이지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기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바람은 국경을 모르고 구름은 대륙을 넘어가며 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화장 후 방출된 이산화탄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 분자들은 대기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나뭇잎이 광합성을 하며 그것을 흡수합니다.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바꾸고 그 포도당은 다시 줄기와 가지, 열매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 열매를 새가 먹습니다. 또는 사람이 먹습니다. 이처럼 원자는 쉬지 않고 새로운 생명 속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물학이며 감상이 아니라 탄소 순환이라는 자연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자가 다시 사용된다고 해서 기억이나 의식까지 함께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신경과학과 물리학은 의식이 특정 원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벽돌로 다른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예전 집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경계입니다. 원자는 순환합니다. 하지만 정체성과 기억은 같은 방식으로 순환한다고 말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여기에서 매우 신중해집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속에는 약 70세개에 이르는 원자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수십억 년 전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탄소는 오래전 거대한 별의 핵융합에서 탄생했고, 철은 초신성 폭발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칼슘 역시 우주가 수없이 반복한 별의 삶과 죽음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별을 밤하늘의 먼 불빛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몸은 별이 남긴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화장은 그 물질을 다시 우주와 지구의 거대한 순환 속으로 돌려보내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순환 소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삶은 끝이 납니다. 목소리도 기억도 웃음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이루던 원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오래된 질문 하나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자연에는 진정한 사라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생 두려워해온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 끝나는 순간일까요? 그리고 유골함이 조용히 숨기고 있었던 진실은 어쩌면 원자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장이라는 과정을 철저히 과학의 언어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무엇을 하는가, 원자는 어디로 가는가, 뼈는 왜 남는가, 그리고 유골함 속에 담긴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는 현재의 과학이 비교적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답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간 걸까? 바로 이 순간부터 과학과 철학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던 원자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과학은 동시에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원자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약 7년에서 10년에 걸쳐 대부분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피부도 바뀝니다. 혈액도 바뀝니다. 장기도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듭니다. 심지어 뼈조차도 평생 동안 조금씩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을 이루는 물질은 10년 전의 여러분과 거의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나라는 존재가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미 여러 번 다른 사람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과학은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 자체보다 그 물질이 만들어내는 패턴과 정보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악보라도 다른 피아노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건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아노를 가져다 놓아도 연주자가 없다면 음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원자는 계속 바뀝니다. 분자는 계속 교체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수십조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나라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패턴이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아직 완전히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 의식이 정확히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뉴런이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활동이 나라는 경험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철학이 질문을 이어받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원자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나라는 경험이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의 몸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수십억 년 동안 지구를 순환해 왔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수많은 숲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몸속의 철은 오래전 별의 폭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우주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주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원자를 잠시 빌려 쓰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것을 평생 내 몸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연은 한 번도 그것을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유골함이 말해주지 않는 가장 큰 진실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항아리는 끝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은 그것을 순환의 한 장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죽음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것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장 후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아주 긴 시간을 들여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화장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길이 어떻게 인체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유골함 속 하얀 가루의 정체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자연은 사라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던 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탄소는 공기 속으로 퍼집니다. 칼슘은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의 삶이 한때 존재했음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그리고 수십억 개의 원자는 다시 자연이라는 거대한 순환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느 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평생 동안 아주 특별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몸을 나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나라고 부릅니다. 얼굴을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주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별에서 태어난 원자는 지구가 되었고 지구는 생명을 만들었으며 생명은 다시 또 다른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그 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잠시 수십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이라는 형태를 빌려 존재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내 것이라고 불렀던 몸도 사실은 잠시 맡아 사용한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자연은 그것을 다시 조용히 돌려받습니다. 억지로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다시 순환을 시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화장은 끝을 만드는 의식이 아니라 자연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전환점에 가깝습니다. 한 형태의 이야기가 끝나고 수없이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저 별들 가운 어떤 별은 수십억 년 전 우리 몸속 원자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몸속 원자들은 언젠가 또 다른 숲이 되고 강이 되고 꽃이 되고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현재 과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겸손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과학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못합니다. 의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경험은 계속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과학은 아직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인정하는 것 또한 과학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태어났고 평생 동안 우주의 일부로 살아왔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우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주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수정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화장 후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아니면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애초에 우주를 떠난 적이 있었던가? 유골함은 우리에게 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 작은 유골함 너머에서 이제 막 다시 시작된 아주 긴 여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단순히 사라짐이라고만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를 다시 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죽음과 삶,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과학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몸일까요? 기억일까요? 의식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잠시 담아내는 우주의 한순간일까요?